Part 3. 아들에게는 행동 융화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용과 단호함으로 아이를 키우는 법. 챕터 1. 기질. 아이의 문제를 지적하며 특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아이만의 타고난 감정을 살리기 위한 부모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이는 본인의 기질을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1번.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아들. 만족 지연 능력을 키우는 법. 첫 번째 문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한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종종 아들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 잠시만 엄마 앞에 앉아봐, 엄마 눈 봐 라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민준아 3분만 이야기할 거야 라며 시간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가르침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다릴 줄 모르는 아이들은 엄마가 기다려 라고 말할 때 뭐하고 기다려 하면서 징징대며 울거나 엄마를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민준아, 엄마가 2분 후에 놀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레고를 10칸 쌓고 있어봐. 세 번째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막상 기다렸는데도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놀아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엄마의 기다림 약속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간 제한, 무엇을 할지 알려주기, 기다림 후 약속 지키기 꼭 기억하세요. 2번. 무슨 일이든지 꼭 허세를 부리는 아들. 허세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아이가 커갈수록 자존감 높은 아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민준아, 너는 나중에 반드시 아이언맨 만들 수 있어. 선생님은 널 믿어. 그러나 어려운 일은 반드시 단계가 필요하단다. 3. 산만함의 끝을 달리는 아들. 자신의 기질을 사랑하게 하는 법. 반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문제를 뿌리 꼽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아이가 가진 것을 사랑하도록 돕는 코칭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산만한 성향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인터뷰해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민준아, 너는 어떤 걸 잘해? 저요? 저 잘하는 게 없는데요. 민준아, 너는 어떤 아이야? 저는 말 안 듣는 못된 아이예요.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생깁니다. 산만한 아이들이라고 모두 이렇게 자존감이 낮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향으로 인해 지적을 반복해서 받으면 어눌해지는 문제로 이 문제를 정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산만한 아이들을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그 아이들이 영원히 산만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의 산만함에 대한 지적이 하나하나 늘어갈수록 아이의 자신감은 떨어집니다. 아이의 산만함이 분명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엄마, 선생님이 나 너무 산만하대. 오늘도 혼났어.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해? 너는 그 호기심과 에너지 덕분에 성공할 거야. 그건 남들이 갖지 못한 슈퍼파워거든. 대신 엄마랑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자. 4. ADHD, 틱 증상을 보이는 아들. 아이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법.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인상 깊게 봤는데요.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글씨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 느꼈습니다. 너는 생각할 수 있어. 너는 괜찮은 아이야. 포기하지 마. 결국 산만한 아들에게 필요한 경험은 무언가를 집중해서 해내는 경험입니다. 자신을 조절하고 집중한 경험들이 쌓여야 자신감도 생기고 나름의 자기 조절법도 터득해가며 시간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민준아, 제발 잠시만 가만히 있어보자.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런 패턴의 대화는 반발심을 부추기고 결국 실패의 경험을 쌓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천만금을 줘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선물이 아닌 불편한 호의인 것입니다. 산만함을 뜯어고치겠다는 방향에 매몰되어선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전제로 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5. 불안도가 높고 겁이 많은 아들. 안전감과 신뢰감을 주는 법. 아프다고, 으앙. 민준아, 아플까봐 무서웠어? 그럴 땐 무섭다고 하는 거야. 지금은 아픈 거야, 무서운 거야?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화냈냐고 소리를 지르고 불안하다고 표현하는 대신 짜증을 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선 지금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예고가 필요합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모르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특정 공포증이나 불안이 있을 때 아이를 닥달하기보다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아들. 아이의 욕구를 제대로 거절하는 법. 한편 이러한 아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훈육하면 어른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자아상이 나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풍선을 터뜨리는 방향이 아니라 천천히 바람을 빼면서 욕구를 거절하는 코칭법이 필요합니다. 욕구가 크면 조절에 어려움을 겪지만 커서 무언가를 이룰 때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들의 강력한 무기를 갈고 닦아준다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7. 새로운 곳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 예민한 특성에 잘 대응하는 법. 불안을 다루는 효과적인 태도는 반복해서 불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안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막상 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엄마도 민준이가 가기 싫은 거 알아. 그런 마음 들 수 있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가야 해. 아들의 마음은 충분히 받아주되 행동은 단단하게 하여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 봅시다. 8. 분노 조절이 어려운 아들. 휘말리지 않고 분노 발작 다루는 법. 첫째, 아이를 돕기 전에 엄마가 너를 도울 거라는 예고를 충분히 합니다. 민준아, 많이 속상하지? 조절 안 되면 엄마가 방으로 가서 도와줄 거야. 하나, 둘, 셋, 번쩍. 둘째,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뒤에서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며 패닉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셋째, 감정이 조절될 때까지 계속 시간을 쓰지 말고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넷째, 심호흡을 요구합니다. 분노에 찬 조절됐어요. 문장을 심호흡시킨 후 차분한 조절됐어요. 문장으로 전환합니다. 잠깐이라도 조절된 기색이 보이면 아이를 놓아주고 조절되었구나. 이제 놓아줄 거야. 라고 말한 후 바로 아이를 놓아줍니다. 고통에 빠진 아이를 강하게 누르려 하기보다는 패닉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들 TV 화제 영상. 아들의 공부 의지 불타게 하는 법. 말만 하고 안 지키는 아들, 본질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국영수가 아니에요.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고 그에 따른 목표를 스스로 설계해보고 그것을 이뤄내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자아실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에 앞서 아이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내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챕터 2. 소통. 마치 분신처럼 느껴지는 내 아이더라도 엄마와 아들이 하는 대화가 매번 잘 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부터 인정한 후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아들과의 갈등은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9. 말을 도통 듣지 않는 아들. 전환 능력을 길러주는 법. 민준아, 엄마가 지금 10번 말했어. 그만하고 옷 갈아입어야 돼. 민준아, 너 엄마 말 안 들리니? 아, 잠깐만, 나 이것만 하고. 아들은 실제로 듣기보다는 보기에 강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대신
시각적인 자극에 훨씬 많은 반응을 주는 뇌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청각보다 시각에 강한 뇌를 가진 아들만의 특성을 인정해 주세요. 10. 매를 들어야 부모 말을 따르는 아들. 갈등 없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법. 너는 꼭 엄마가 화를 내야 말을 알아듣지? 좋은 말로 하면 너는 안 되지? 엄마, 나 좀 봐봐. 엄마, 엄마. 민준아, 너 왜 이렇게 징징거려? 어른들끼리 이야기 중이잖아. 아니, 언제까지 이야기할 건데? 민준아, 엄마는 너를 진지하게 대할 거야. 너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체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체벌 외에 별다른 카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체벌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식에 익숙해져 봅시다. 11. 친구 무리 속에서 비속어에 눈을 뜬 아들. 비속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법. 우선 남자아이들이 공격성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나 놀이를 하는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하는 욕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 없는 비속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딱히 어떠한 감정이 없어도 평소에 친구들에게 욕과 비속어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남자아이들 사이에는 그들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 주시고 때와 장소에 따라 주의해야 할 말에 대해 알려주세요. 12. 짓궂은 행동을 골라 하는 아들. 장난과 깐족거림에 잘 대응하는 법. 받아줄 땐 받아주고 가르칠 땐 가르치는 파도와 맞서지 않고 큰 파도를 보는 서퍼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장난이라는 담을 타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해요. 장난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제지하기는 아들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행동 양식입니다. 13. 꼭 화를 내야만 말을 듣는 아들. 화내지 않고 아이를 대하는 법.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하는 생각 중 하나는 쟤는 왜 말로 해서 안 될까? 혹은 말로 하면 알아먹어야 사람 아닌가? 지금까지 내가 배운 공감 육아는 왜 저 아이에게 먹히지 않는 걸까? 등입니다. 공감 능력이 늦게 발달하는 아들에게 일방적인 공감 육아는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럴 때 행동 육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내용은 맨 처음 프롤로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14. 거짓말을 하는 아들. 아들의 속내를 파악하는 법. 거짓말을 했으니 너는 이제 정말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안 됩니다. 민준이가 더 많이 갖고 싶었구나. 욕구를 읽어주기. 그럴 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말 교정해주기. 대부분 아들의 거짓말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를 속이려고 교묘하게 나쁜 마음으로 하기보다 자신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 회피형 거짓말입니다. 분명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당장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회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키우는 환경으로는 투명하지 않은 가족 문화가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돼버려요. 아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거짓말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은 생각보다 투명한 곳이야 라고 전해주세요. 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문화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가족 가운데 투명한 문화가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규칙임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들 TV 화제의 영상. 자존감 높은 아이의 부모는 이런 잔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바꿔야 할 3가지 마인드. 첫째, 아들들은 승부욕이 강합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지면 짜증을 내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승부욕을 느끼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부정해버리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내가 느끼는 마음이 잘못된 건가? 이기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느끼는 승부욕은 정당해. 하지만 승부욕 때문에 화내면 안 돼. 둘째, 아들들은 공격적인 놀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싸움 놀이를 좋아하거나 동경합니다. 사람에게는 교육으로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래 타고난 것들, 기질이나 성별, 유전적으로 보이는 정보들은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열등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짜증을 냅니다. 어쩔 때는 울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그릴 거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들의 짜증은 상당 부분 열등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나와 실제 나 사이의 차이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챕터 3. 사회성. 나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사회의 규칙을 받아들이고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 있을 때 아이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5. 동생과 매일 싸우는 아들. 형제지간 감정의 골이 쌓이지 않게 하는 법. 형제가 싸울 땐 어른이 개입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단순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 둘 이상 있을 땐 반드시 합의된 규칙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야 갈등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형제지간 감정의 골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서도 합의된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말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16. 부모와 전투적으로 대립하는 아들. 아들과의 대립을 줄이는 법. 대립하지 않고 가르치기 위해선 즉흥적인 통제를 줄여가야 합니다. 즉흥적인 통제의 의미는 부모가 곧 규칙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운 규칙은 오늘 게임은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거였지? 규칙에 절대 지지 않도록 노력하자. 화이팅! 즉흥적인 통제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아들이 규칙을 따르며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7.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아들. 자기 마음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 아이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바른 표현을 여러 번 나누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문제를 바로 뜯어 고치려고 하면 불필요한 말과 감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민준아, 너무 타고 싶은데 못하게 돼서 실망스러웠어? 그럴 땐 너무 아쉽다고 표현하는 거야.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아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짜증을 자주 내는 아들. 열등감과 괴리감에 매몰되지 않는 법. 우리는 어린 아들에게 아이 인생에 찾아온 열등감과 짜증에 매몰되지 않고 잘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갇힌 아이를 방치하면 짜증이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짜증냈던 사실은 잊고 엄마가 자신에게 성질 부리고 짜증낸 것만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민준아, 많이 짜증나지? 엄마도 알아. 하지만 진정하고 나와야 해. 엄마 눈 보자. 아이의 짜증이 엄마의 짜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짜증 패닉 탈출 방법을 전수해 주세요. 19.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아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법. 아이들에게는 안전교육과 별개로 세상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들에게 세상에 대한 불신보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20. 엄마의 말에 매번 억울해하는 아들. 마음은 인정하고 행동은 통제하는 법. 마음은 인정해주고 행동만 통제하기, 이 법칙만 기억한다면 아들과 크게 대립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억울한 마음을 만들지 않으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줄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1. 다툼에서 지면 펑펑 울어버리는 아들. 승부욕을 다루는 법. 우리는 아들이 감정이 폭발할 때부터 몸부터 나가는 습성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고 과하게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두 번 부딪히고도 배우지 못하는 기색이 있을 때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잠시 멈춰 민준아. 화가 너무 나지. 그럴 땐 잠시 멈추는 게 규칙이야. 엄마 봐. 엄마 봤니?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조절되면 다시 시작하자. 조절되면 이야기해 주렴. 아들에게 승부욕이라는 감정은 느끼지 않아야 할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어르고 달래며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아들이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 부모가 바로 그 감정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감정이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22. 훈육을 굴복이라 생각하는 아들. 즉흥적인 통제를 줄이는 법. 엄마도 TV 보면서 왜 맨날 내가 핸드폰 하는 것만 뭐라고 해? 엄마도 그때 먼저 소리 질렀잖아. 이런 아들의 태도는 자기 주도성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대방의 말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싶지 않아. 이게 엄마의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규칙이면 따를게 일 것입니다. 만일 내 말에 대한 아들의 반응이 늘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불만만 높아지고 있는 기분이 든다면 즉흥적으로 말하기를 줄이고 예고하며 말하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권위와 신뢰가 있으려면 상황에 대한 적절한 예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30분 후에 나갈 예정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요. 23.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아들. 엄마와 아들 관계 바로잡는 법. 존중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시해야 하는 영역은 반드시 담백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양치해야 해 라고 말했는데 아들이 싫어 라고 했을 때 왜 싫어? 해야지.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렇게 미운 행동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졸졸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기 싫구나. 마음은 알아. 그러나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적당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 하기보다는 부모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4. 점점 더 비밀이 많아지는 아들. 사춘기 아들을 대하는 법. 입을 닫은 아들에게 해줘야 할 코칭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자꾸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코칭의 대상은 아들이 아니라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믿음과 응원으로 자랍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상실감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들의 다음 스텝을 응원해 주세요. 아들 TV 화제 영상. 아들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 4가지. 성교육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 첫째, 스마트폰과 미디어 등으로 생기는 문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남을 찍는 게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는 아이가 극히 드물다는 문제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마음대로 찍어서 올리는 것은 자칫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몸을 찍어서 올리거나 타인의 사진을 요구하는 것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미성년자일 때는 엄마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이건 아이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이가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그런 걸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그러한 사진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파트 4. 이게 다 게임 때문이라는 착각. 게임 문제를 끊어내는 6가지 스텝 전략. 스텝 1. 아들이 게임만 하면 왜 화가 날까요? 게임에 대한 부모의 감정 들여다보기. 아들의 게임을 바라볼 때 올라오는 감정이 어떤 때는 분노이지만 어떤 때는 불안이기도 하고 또 좌절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유독 게임 문제에 민감할까요? 내가 그 문제에 민감하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스텝 2. 아들은 왜 이렇게 게임을 좋아할까요? 게임에 빠지는 아들의 심리 파악하기. 첫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욕구 중 하나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게임은 그런 욕구를 채워주죠. 다양한 클랜들이 존재하고 친한 친구들과 게임 속에서 만나고 게임을 즐기는 소속감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 회복 욕구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 게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별 볼 일 없게 느껴졌던 나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게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아들의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은 아이가 더 많은 것을 꿈꾸고 성취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선 단순히 게임 중독자처럼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는 하나의 아들만 있지만 전국의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게임을 합니다. 누구는 자존감 때문에, 누구는 지독히 하기 싫은 공부를 피하기 위해, 누구는 무리해서 인정받고 소속되고 싶어 게임을 합니다. 아들에게 게임이 중요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게임으로 인한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스텝 3. 우리 아들은 게임 중독이 맞을까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부터 살펴보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어떻게 중독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어쩌다 아들이 중독까지 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게임 자체를 막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이를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게임하지 않는 시간에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게임을 그만둬야 사이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사이가 좋아야 게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스텝 4. 게임은 해롭기만 할 것일까요? 게임에 대한 인식 새롭게 하기. 버섯 괴물이 나오면 점프만 누르는 아이도 있겠지만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프로들의 게임 방식을 참고하며 실력을 키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방식은 아들의 두뇌 발달 측면에서도 아들의 성장 개념 이해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게임을 좋아할 때 생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게임의 장점을 활용해 보세요. 스텝 5. 게임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요? 갈등 없이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법. 누군가를 통제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성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보다 세세한 표현과 예고가 필요합니다. 민준아, 오늘은 약속대로 2시간만 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끝나기 10분 전에 알려줄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스스로 한 약속을 반드시 종이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둘째, 규칙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분노 없는 차가운 이행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알아채겠지? 반성도 충분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약속도 있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안 됩니다. 아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게임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야. 내 나이에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지. 이건 어렵기 때문에 엄마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 게임으로 인한 갈등은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통제에는 최소한의 성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스텝 6. 아이가 게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게임으로 무너진 일상 회복하기. 우리는 아이가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게임을 하면서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에 대해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어른이 이에 대해 한 번만 감정적으로 말해도 권위로 자신을 누르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이가 부모를 적으로 간주하고 대립하면 그 무엇으로도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부모를 조력자로 의지하고 함께 풀어갈 기회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규칙을 만들고 이를 같이 잘 따를 때 무너진 일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노력은 아들만이 아닌 엄마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아들 TV 화제 영상, 엄마의 권위를 세우는 간단한 방법.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의 말을 듣게 하는 법. 아, 엄마가 기다리라고 할 때는 기다려야겠구나. 내가 기다리면 반드시 그에 대해 상응하는 약속이 지켜지는구나. 어머니가 이걸 지켜야 되나 싶은 작은 약속까지 지켰을 때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게 만드는 권위의 핵심은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파트 5. 자기 효능감을 좌우하는 부모의 교육관. 아들의 학습력,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법. 1. 억지로 시킨다고 실력이 쌓일까요? 강점을 통해 효능감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하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고민하지만 진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들의 가슴속에 쌓이는 경험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눈입니다. 아들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지, 작은 성공을 반복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성취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작은 성취를 해야 열정이 생깁니다. 2. 아들의 자존감은 어떻게 자랄까요?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정체성을 넘지 못한다. 결국 교육의 중요한 본질은 정보를 주고 학습을 시키는 일보다 자신에 대한 바른 기대를 품도록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반복해서 올바로 이루어지고 좋은 방향으로 정체성이 확립되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원래 못해와 같이 자신에 대해 한정짓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아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아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적절한 개입으로 자존감 키워주기.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통해 자신을 자각해 갑니다. 첫 번째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경험이 누적되면 스스로 나는 소중하지 않은 존재라는 평가가 쌓입니다. 내가 말을 걸어도 주변인들이 잘 대답하지 않거나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반복해서 보이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선 타인과의 관계를 많이 맺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지를 통해 본인을 평가합니다. 이를 자아 효능감의 영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르칠 때에는 먼저 채워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가진 것을 키워주는 일로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들이 잘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도 자신이 왜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정체성 형성에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나는 얼마나 쓸모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4. 공부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작은 성공의 기적. 공부를 싫어하는 정체성이 생긴 아들을 가르칠 때는 아들의 입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게임이라면 게임 속에 나오는 내용과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연결 지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엔 수학 싫어한다고 해서 진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정말 잘했는데 안 힘들었어? 아무런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받는 칭찬은 아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악영향을 미치지만 객관적인 노력의 증표를 또한 피드백으로 아들의 정체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노력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자신이 수학을 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들이 수학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라집니다. 정체성이 다시 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딱 한 가지. 나는 공부를 못해 라는 정체성에서 나는 수학은 좀 하는 아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살짝 바꿔졌을 뿐입니다. 아들의 변화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작은 성공의 경험이 반복되는 단계. 2. 나에 대한 믿음을 찾는 단계. 3. 작은 성공을 중심으로 바른 정체성이 형성되는 단계. 4. 이를 통해 노력과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단계. 공부에 대한 인식과 본인의 정체성이 잘 설정되어야 아들의 학습력은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어린이를 미워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 권위를 찾는다는 것이 아이를 무섭게 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과 권위 있는 부모는 다릅니다. 무서운 어른이 되어 아이를 굴복시키자는 방향이 아닙니다. 책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굴복시키는 방식의 교육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때리거나 굴복시키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행동하는 육아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눈앞에 아이를 보면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믿음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른의 권위를 되찾아야 아이를 힘껏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최민준의 아들 코칭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